자, 오늘 영상 시작부터 썸네일이 아주 그냥 섬뜩했지요? 마늘 잘못 먹고 간이 망가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몸에 좋다고 매일 먹고 있는데? 김 선생, 또 우리 겁주려고 그러나? 하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정말로 몸에 좋다는 이 마늘을 아무렇게나 아무 음식에나 곁들여서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고기를 구워도 마늘, 국을 끓여도 마늘, 심지어 몸이 허하다 싶으면 꿀에 절인 마늘까지.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마늘 싫어하는 사람 없고 마늘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차,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옛말에 마늘을 두고 백이기래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이로움이 있지만 단 한 가지의 해로움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 한 가지 해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0가지 이로움이 전부 소용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늘의 한 가지 해로움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간과 위장, 혈관에 치명적인 독으로 변하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마늘이 가진 100가지 이로움을 200%, 300% 끌어올려 보약으로 먹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리는 비법이 될 겁니다. 본론 1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 마늘의 놀라운 효능. 자, 그런데 이렇게 겁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마늘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은 전 세계가 인정한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식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이 마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인부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 전염병이 돌 때면 마늘로 만든 약을 사용해 위기를 넘겼다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마늘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바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ALLICIN 덕분입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녀석은 정말 신통방통한 놈입니다. 마늘을 까거나 다질 때 코를 톡 쏘는 그 매운 냄새, 그게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첫째,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유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도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나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도 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혈관 건강이지요.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아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덕지덕지 낀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쉽게 말해 알리신은 꽉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강력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해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피로해소, 노화 방지, 정력 증강 등등 마늘의 효능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마늘,
정말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지요?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본론 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마늘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 3.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냉장고나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이 마늘과 함께 놓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 특히 간과 위장, 혈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첫 번째, 꿀입니다. 아니, 김 선생, 마늘이랑 꿀은 궁합이 좋다고 들었는데 꿀마늘이 얼마나 몸에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게 무슨 소리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꿀마늘 한때 만병통치약처럼 유행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꿀과 생마늘의 조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의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성질을 차가운 성질과 뜨거운 성질로 나눕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열성식품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주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지요. 꿀 역시 성질이 따뜻한 온성식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성질의 마늘과 따뜻한 성질의 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도한 열이 우리 몸, 특히 소화기관인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이 작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 꿀에 절인 생마늘을 드시면 위경련이나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대의학적 관점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특히 마늘의 풍부한 프럭탄이라는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꿀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소화기관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더부룩함, 잦은 가스 배출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이 아주 튼튼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위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거 먹고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위장을 다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홍삼 같은 보약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기운 없으실 때 자식들이 사다 준 홍삼이나 인삼 제품 하나씩은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기력 보충에는 역시 홍삼이 최고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귀한 보약을 드실 때 마늘을 함께, 그것도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 간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마늘이 뜨거운 성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삼과 홍삼 역시 대표적인 대열식품, 즉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가진 약재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푹 돋우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엔진 역할을 하는 홍삼과 그 엔진을 더 뜨겁게 과열시키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마늘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 장치인 간이 이 과도한 열과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엔진이 이미 충분히 뜨거운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쌩쌩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엔진이 과열되어 연기를 뿜으며 멈춰 서거나 심하면 엔진 자체가 망가져 버릴 겁니다. 우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에 엄청난 피로와 부담을 주어간 기능 저하, 심하면 간 수치 상승이나 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얼굴에 열이 잘 오르거나 혈압이 높거나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약 따로, 마늘 따로,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드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 약물, 특히 혈액 항응고제, 고혈압 약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이로운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특정 약물과 만나면 아주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피를 묽게 하는 약,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피떡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늘 역시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즉 피를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지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미 약을 통해 피를 묽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마늘까지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고 수술이나 시술 시에 과다 출혈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심한 경우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몸에 멍이 잘 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뇌출혈 같은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효능이지만 고혈압 약을 통해 이미 혈압을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마늘까지 많이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마늘, 특히 생마늘을 많이 드시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늘을 이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본론 삼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마늘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자, 지금까지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마늘 무서워서 먹겠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 건강박사 김 선생이 누굽니까? 위기를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그 위기를 피해서 마늘을 200% 보약으로 드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려야지요. 방법 1. 익혀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생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만큼이나 위벽에 주는 자극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이지요. 하지만 마늘을 굽거나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해 익히게 되면 이 자극적인 매운맛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위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마늘의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선생, 그러면 익히면 좋은 성분 다 파괴되는 거 아니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열에 약한 일부 비타민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아조엔이라는 녀석은 생마늘의 알리신보다도 혈전 생성을 막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또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요. 즉,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서 먹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위장 건강을 동시에 잡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익힌 마늘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셈이지요.
마늘을 통째로 넣고 밥을 짓는 마늘밥, 각종 조림이나 볶음에 편으로 썬 마늘을 넉넉히 넣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마늘 장아찌까지. 마늘을 맛있고 건강하게 익혀 먹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방법 2. 다지거나 빻아서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래도 나는 생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 좋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생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이 방법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다지거나 빻아서 10분 기다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원래부터 마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인이라는 성분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늘을 자르거나 빻거나 다지는 등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이 두 녀석이 드디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늘을 다지자마자 바로 요리에 넣거나 먹어버리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될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다지거나 빻은 후 상온에서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을 때 알리신의 생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10분의 기다림이 마늘의 효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마법 같은 습관입니다. 앞으로 김치를 담그시거나 양념장을 만드실 때 마늘을 가장 먼저 다져서 한쪽에 잠시 놓아두세요. 그 10분 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방법 3. 공복에 생마늘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원칙입니다. 절대로 빈속에 생마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마늘의 알리신은 위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위에 염산보다 독할 수 있는 생마늘즙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벽이 얼마나 놀라고 아파하겠습니까? 위 점막이 손상되고 극심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사 중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나 다른 음식물들이 위벽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어 마늘의 자극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생마늘 한쪽 먹는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본론 4. 과유불급. 마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자, 이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지요?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마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힌 마늘의 경우 하루에 23쪽, 생마늘의 경우 하루에 1쪽 이내. 에게 겨우 그거 먹으려고 유난을 떨었나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 정도의 양만으로도 마늘이 가진 좋은 효능을 우리 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한쪽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린 적정량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을 더 줄이시거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 위장이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드셔도 괜찮겠지요. 특히 위장 질환이나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양보다 더 적게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요?
그래서 이 건강박사 김 선생이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피하세요. 마늘의 최악 궁합 3가지. 첫째, 꿀생 마늘. 위장에 불을 지릅니다. 둘째, 인삼홍삼 같은 보약. 간을 혹사시킵니다. 셋째, 혈액 항응고 제고 혈압약. 출혈과 저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의사, 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마늘을 보약으로 먹는 법. 첫째, 익혀서 드세요. 위장도 편하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둘째, 생으로 드실 거면 다져서 10분 기다렸다가 드세요. 알리신이 팡팡 터집니다. 셋째,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꼭 식사 중에나 식후에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적정량은 익힌 마늘은 2에서 3쪽, 생마늘은 딱 1쪽이면 충분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마늘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똑똑하게 알고 드시면 만병통치약이 되지만 모르고 드시면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마늘의 좋은 효능만 쏙쏙 골라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아니 20년은 더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특별한 마늘 섭취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박사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